김기남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2017년 12월 27일 계산해 보면 거의 한 80억에서 9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자,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부회장이 8억 원의 불타기를 했다. 즉, 김 부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8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런 얘기죠. 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도 아니고 무려 대표이사가 10억 원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부분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말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표이사의 자사주 취득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원들이요, 자사주를 사거나 팔 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5% 임원 보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확인을 하시면 그 당일날 임원들의 지분이 변동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남 부회장의 지분 변동 공시가 언제 나왔느냐? 4월 23일 금요일이고 장 마감하고 나서 4시 57분에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면 여기 보고 사유에 장내 매수라고 나와 있죠. 이 장내 매수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증자, 합병 뭐 이런 이유로 지분이 변동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임원이 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서 그냥 주식수가 변동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장내 매수였다. 그 얘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HTS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 뭐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일이 2021년 4월 2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에서 나오는 변동일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즉 그 주식을 사고 나서 이 영업일 후에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4월 19일 날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매수 주식 수는 10,000주고요. 매수 단가는 83,800원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기남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8억 3,800만 원어치 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호재냐 아니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 임원의 자사주 매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이런 임원이 있어요. 월급 받으면 그냥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이런 임원들의 매매 행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호재가 있어서 샀다라고 보기 애매하죠. 그냥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사는 그런 행위이니까. 과거에 이 임원이 언제 자사주를 샀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수 규모입니다. 연봉이 한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한 500만 원씩 더 샀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샀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김 부회장의 그간 매매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 부회장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총 3번 샀어요.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그 다음에 2019년 5월 15일, 그리고 바로 최근입니다. 근데 이 매수한 수량을 보면 2017년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식을 사들였어요. 참고로 이때는 액면 분할하기 전입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에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이때는 250만 원 주가가 그랬을 당시에요. 그래서 지금 액면 분할이 됐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이 수량을 좀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마너치를 사들였냐? 계산해 보면 거의 한 80억에서 9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 5월 15일 이때는 25,000주, 이때도 상당히 많이 샀죠. 10억 원 이상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는 10,000주 정도를 사들였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이 김 부회장의 최근 매수세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참고로 최근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면 이 김 부회장의 연봉이 나옵니다. 연봉이 80억이 넘습니다. 근데 80억이 넘는 사람이 한 8억 원어치 샀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영혼을 담아서 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김 부회장이 사고 나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의 삼성전자 주가 현황이고요. 여기 중간에 노란색 표시한 부분 있죠. 이때가 바로 김 부회장이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공시를 낸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단은 2019년 샀을 때는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때가 거의 바닥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20년 말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고가인 96,800원을 찍고 지금 한 15%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때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좀 잘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말 이때가 거의 한 8, 90억 원어치를 샀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사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김 부회장이 뭔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호재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사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그렇게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요, 내부자 매매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부자 한두 명이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대주주 친인척까지 합쳐서 여러 명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내부자 매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해봤잖아요. 김 부회장의 매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이 내부자 매매가 어땠는지 임원 전체의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2017년부터 2018년, 자, 이때 한번 이 내부자 매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가 이 내부자의 매수, 매도량, 그 추이입니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삼성전자 임원이 그 시기에 이만큼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막대기는 해당 시기에 그만큼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이 임원들의 매매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7년 이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이때 거의 한 저점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상승하는 와중에 보면 매수량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매도량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말 이때 보시면 이때 엄청나게 누가 매수를 하죠. 이게 바로 김기남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김기남 부회장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대량 매수를 한 임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또 특징적인 게 대량 매도세가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평가 차익이 늘어나면서 특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되죠. 그래서 내년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7년 말뿐 아니라 2019년 말, 2020년 말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근데 딱 하나, 2018년 말에는 매도가 없었죠. 아니, 이때는 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 않았냐? 이때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죠.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뭔가 미중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올라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임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도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18년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고점 대비는 한 3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때 보시면 거의 매매가 실종이에요. 물론 약간의 매수와 매도가 있을지언정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은 거의 완전히 씨가 말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도 뭔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즉 반도체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내부자들의 매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봐도 한 2018년, 2017년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연말에 임원들의 대규모 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2019년 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에도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2019년에도 원래 한 4만원대 있다가 한 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2020년, 이때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한 5만원, 6만원대에서 놀고 있던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한 8, 9만원까지 갔으니까. 자, 이때 평가 차익이 늘어나면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임원들이 많아지니까 양도소득세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자, 매도 사이드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자, 매수 사이드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이 매수가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특정 시점에 이렇게 매수가 집중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때도 그랬죠. 자, 이때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입니다. 자, 그때 특정 임원들의 약간 좀 대량 매수세가 나왔고 한두 명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 주가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그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임원들이 약간 좀 매집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올해 이 삼성전자 임원들의 매수 행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량으로 매집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 여러 명이서 의미 있는 수량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매도한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긴 받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뭐 경쟁사들이 증설을 엄청 하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에 대한 증설권도 확정짓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임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8억 3,800만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죠. 근데 과거에 이 김 부회장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고 뭐 연봉 대비 매수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자, 근데 김 부회장 한 명뿐만 아니라 이 임원들의 전반적인 매매 행태 이런 것들을 과거 한 4, 5년간 지켜보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죠. 첫 번째,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말에 많이 한다. 그것도 연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그 이유는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매수 사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주가가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앞서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그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가 꺾이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확실히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수를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들어서 이 임원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대량 매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 임원들이 조금씩 사 모으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도한 임원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싼 약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경쟁사 대비 이 증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세화 공정도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임원들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굳건히 믿지 않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삼성전자 임원의 매매 패턴을 확인해 봤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이 매매 패턴을 정리해 보고 주가와 비교를 해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